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9월 22일 해외 축구 유로파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니옹 대 툴루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니옹은 매우 공세적으로 움직이는 편이라 수비력은 리그에서도 기복이 있는 편이다. 이를 감안하면 툴루즈를 화력으로 잡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후술하겠지만 툴루즈가 생각보다 상위 전력을 상대하는 경기에서의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좋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어서 툴루즈는 PSG와 마르세유를 상대로 꽤 수비적인 포메이션을 짜면서 지난 시즌 같이 닭공 양상을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다. 스트라보르 전에서 교훈을 얻은 것 같은 상태다. 물론 박스 안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빈도는 생각보다 높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프리시즌이지만 로마를 잡아내는 등 특유의 공격성도 아직은 유효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수비적인 툴루즈의 변화는 좀 인상적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결국에는 박스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 예방은 변수다. 위니옹도 높은 라인과 매우 공세적인 플레이 때문에 생각보다 리그에서 보여주는 수비와 전반적인 페이스의 기복은 심한 편이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위니옹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LASK 린츠 대 리버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린츠는 리버풀이 유로파 조별리그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역시 로테이션을 돌린 리버풀의 전력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기동성을 바탕으로 역습으로 간다면 한 골 정도의 성과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어서 리버풀은 엔도, 프라벤베르흐가 중원으로 나온다면 수비적인 불안이 중원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엔도는 아직 팀 적응이 더디고 민첩성이 부족한 유형이다. 프라벤베르흐도 수비에서의 적극성 때문에 생각보다는 밸런스를 맞추기 까다로운 유형이다. 리그에서도 선제골을 허용한 경기가 3경기나 나오는 등 리버풀의 수비 상황이 100%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리버풀 중원의 로테이션이 돌아간다면 수비적인 기여를 장담하기 어렵고 리그에서도 선제골 허용 빈도가 리버풀이 제법 높은 편이다. 린츠가 경기를 뒤집기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혼전 양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스타드 렌 대 마카비 하이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렌은 생각보다 올 시즌에는 홈에서도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꽤 있다. 결국 홈에서 매우 호전적으로 나서는 탓에 생기는 역습 제어에서의 미비 탓이다. 하이파도 제법 리그에서 보여주는 기조가 호전적이고 이를 바탕으로 유벤투스를 유럽 대항전에서 잡은 전적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어서 마카비 하이파는 리그에서 보여주는 높은 점유율과 몰아치는 양상을 유럽 대회에서는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물론 역습으로 이어가는 무브 자체는 렌을 상대로 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다. 다만 한 골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영보이즈의 경기 지배에 막혀서 중앙에서 공이 잘 안 도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일단 렌은 홈에서의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마카비 하이파가 유럽 대회에서는 생각보다 중앙에서 공이 잘 돌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렌도 홈에서 역습을 잘 막지 못해서 실점이 꼬박꼬박 나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오버 또는 렌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파나시나이코스 대 비아레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나시나이코스는 리그에서는 강호로서의 면모를 높은 점유율로 보여주는 편이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생각보다 잠그고 역습으로 이어가는 양상이 잦은 편이다. 하지만 수비 시간이 길어지면서 후반에 실점이 나오고 지는 패턴이 유럽 대항전에서는 꽤 자주 나오는 편이다. 이어서 비아레알은 올 시즌은 철저하게 지공 성향의 팀으로 구성한 상태다. 따라서 감독이 바뀐 상황에서도 팀 컬러를 쉽게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상대가 제대로 잠궈버리는 경우에 대한 확실한 플랜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난 경기에서는 모레노와 세를로트가 골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주기는 했지만 이 두 선수는 모두 결정력 기복이 없지는 않은 선수들이다. 비아레알이 우세해 보이기는 하나 수비적으로 잠그는 파나시나이코스를 잡아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지공 성향으로 철저하게 맞춘 비아레알의 성향을 감안해야 하고 비아레알 공격진의 단점은 결정력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할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셰리프티 대 AS 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셰리프는 유럽 대항전에서는 홈 전승으로 홈에서의 가세가 꽤 괜찮다. 특히 잠그는 상황에서의 수비적인 성적이 좋아 생각보다는 강호들이 쩔쩔매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득점력을 반포기한 듯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웅크리는 성향상 상위 전력의 로마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된다는 단점은 확실히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로마는 디발라와 루카쿠, 투톱이 세 골을 합작하면서 시원한 승리를 거두었다. 물론 주말 리그를 생각하면 아직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디발라를 주중 경기까지 끌어다 쓰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 추측이 맞다면 폼이 완전히 박살난 벨로티가 나와야 하는 점과 셰리프의 홈 강세와 수비력도 꽤 부담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단 승부에서는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로마가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격적인 로테이션이 돌아갈 수 있다는 변수가 있고 생각보다 셰리프가 홈에서 버티는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AS 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레버쿠젠 대 헤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버쿠젠은 어린 팀의 장점인 에너지 레벨과 기동력으로 바이언의 중앙 전력마저 써먹어버리는 모습이다. 지난 경기에서는 필드 골이 나오지 않기는 했지만 공격진들이 집중력을 보여주었다면 미넨을 잡아낼 만한 경기력은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어서 헤켄의 강점은 레버쿠젠 못지않은 득점력을 가진 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은 공, 수 전환에서의 기동력으로 이 때문에 홈에서 에버딘에게 역습이 공략당하면서 무승부에 그치고 챔스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레버쿠젠의 장점이 기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헤켄이 골을 넣어 경기를 혼전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비 상황에서의 애로사항은 헤켄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단 두 팀이 모두 화력전에 일가견이 있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공, 수 전환과 기동력에서 헤켄보다는 레버쿠젠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헤켄 또한 레버쿠젠 못지않은 득점력을 가진 팀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